러시아와 폴란드 국경을 따라 흐르는 긴장감은 이제 단순히 고조라는 단어를 넘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한 장기화 속에서 전장의 무게추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냉엄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폴란드 국경 인근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며 드론과 전투기를 연일 출격시키는 모습은 그 자체로 섬뜩한 무언의 경고였으며 폴란드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폴란드 내무장관이 직접 벨라루스와 러시아로부터 날아드는 정찰 드론 활동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을 때 이는 국경 수비대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시를 넘어선 노골적인 도발은 이미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폴란드 전투기가 러시아 드론을 요격하려다 미사일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민간 주거지에까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이 사안을 단순한 국경지역의 우발적 상황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인식이 폴란드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가해진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 폴란드는 보다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폴란드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벨라루스와 연결된 6개 국경선 중 대부분을 전격 폐쇄하고 일부 화물철도 노선마저 차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교묘하고 전방위적인 군사적 압박을 완전히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열어줄 강력한 파트너를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 구체적으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였습니다. 한국과의 협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을 넘어 드론과 전투기 방어를 위한 첨단 무기 개발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맹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폴란드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한국을 낙점한 배경에는 분명하고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과거 미국산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불가 판정을 받으며 유지보수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스디슨 경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MRO, 유지보수 정비, 센터 허가가 취소되자 폴란드군의 전력 공백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더욱이 폴란드 북부의 광활한 늪지대에서는 육중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제대로 운용될 수 없었고 결국 수도와 중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뼈아픈 현실은 기동성과 작전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한국산 K2 전차는 동일한 환경, 심지어 동유럽의 극한 습지대에서도 탁월한 기동성과 안정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입증하며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한 화력 지원 장비를 넘어 험준한 지형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전장을 누빌 수 있는 기동성을 겸비한 전략적 전력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에 강한 신뢰를 보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K2 전차에 지능형 안티드론 시스템을 장착하는 혁신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차가 드론의 전자 제어 신호를 즉각 탐지하여 재밍을 가하고 원격 조종을 차단함으로써 자폭 드론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최첨단 방어 체계입니다. 전차의 방탄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전자전 능력까지 부여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이러한 현대전의 변화를 웅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러시아의 T-72 전차는 단독 작전으로 투입되었다가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파괴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참혹한 교훈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전차와 장갑차는 반드시 드론, 무인 전투 차량, AI 기반 정찰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동된 복합 전력으로 발전해야만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이러한 현대전의 흐름을 빠르게 체득하고 드론 부대를 집중 육성하는 등 변화된 전장 환경에 맞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계약 관계를 넘어
새로운 전장 패러다임을 함께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직면한 안보 위기는 단순히 국경선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폴란드의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 전반에 걸쳐 막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눈길을 돌린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전폭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K2에 적용될 능동 방호 시스템은 단순히 장갑의 두께를 늘리는 수동적 방어를 넘어 외부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을 능동적으로 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적의 위협을 조기에 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이 최첨단 체계는 미래 전장에서 아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40여년간 축적해온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산업체를 넘어선 이 기업은 K2 전차와 함께 차세대 장갑차, 무인 차량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상 전력의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폴란드와 맺은 K2 전차 수출 계약은 현대로템이 해외 시장에서 완제품 전차를 처음으로 수출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위상을 각인시키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현대로템은 단순히 전차만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폴란드 현지의 정비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K2 전차가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강점은 바로 탁월한 운용 효율성입니다.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하여 승무원 수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20mm 활강포의 강력한 화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기압 현수 장치를 도입하여 험준한 산악 지형이나 습지에서도 다양한 각도의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폴란드가 직면한 복잡한 작전 환경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기동성과 화력에서 앞서는 것을 넘어 전투 중 아군과 적군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 사격 목표 자동 추적 장치 등 최신 기술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럽 전차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일부 물량은 수개월씩 납기를 앞당겨 조기 출고되었고 실제 훈련에서도 K2 전차의 압도적인 명중률과 강력한 화력이 유감없이 입증되었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들은 K2 전차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현대로템이 유럽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확고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이제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유럽 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주역으로 우뚝 서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전력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비단 전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항공 전력이야말로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확고한 인식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2022년 폴란드와 FA-50 경공격기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산 역사상 유럽 최대 규모의 항공기 수출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입장에서 단기간에 항공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해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미국제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장착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수출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KAI는 당초 일정에 맞춘 납품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실시간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수년을 기다릴 여유는 단연코 없었습니다. 국산 ASA 레이더를 장착한다면 이러한 제약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폴란드는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 및 미국산 무기 체계와의 연동성을 이유로 끝내 미국제 장비를 원했습니다. 이는 결국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승인 지연, 복잡한 통합 시험,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용이라는 삼중고를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외국산 레이더는 보안 문제로 해외 기술자가 직접 들어와야만 정비가 가능했고, 부품 역시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비 운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은 국산 장비 대비 4배 이상 상승하는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FA-50은 여전히 폴란드가 가장 빠르게 전력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옵션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왜냐하면 FA-50은 훈련기와 전투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두 얼굴을 가진 다재다능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필리핀 공군이 2017년 마라위 전투에서 FA-50을 실전에 투입하여 혁혁한 성과를 올린 사례는 그 능력을 명징하게 증명합니다. 또한 한국 공군은 20년 가까이 FA-50계열 항공기 150여 대를 운용하며 무려 10만 시간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FA-50이 단순히 값싼 전투기가 아니라 검증된 안정성과 실전 능력을 동시에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전력임을 확고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럽과 나토가 FA-50에 주목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높은 호환성입니다. 폴란드가 이미 보유한 F-16 전투기, 그리고 2028년 이후 전력화될 F-35와의 연동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은 치명적인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동일한 무장을 사용할 수 있고 훈련 및 정비 체계에도 큰 무리 없이 통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곧 막대한 비용 절감과 작전 효율성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FA-50은 폴란드가 당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전용 해결책이 되었고, 한국 역시 이를 계기로 유럽 항공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바로 시간과 수량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전술 항공 전력은 100대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보유 전력의 중심은 F-16 48대와 일부 노후된 Su-22 공격기, 그리고 이제 막 전력화되기 시작한 소수의 FA-50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F-35A 32대가 발주되어 있지만 2028년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전력화가 가능하며 막대한 운영 비용과 정비 부담 때문에 상시 투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러시아와 직접 맞서는 최전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용 가능한 항공 전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치명적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F-16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시간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48대의 F-16을 최신 블록 72분의 70 수준으로 개량하는 데만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무려 8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폴란드가 진정으로 원하는 강력한 전력 보강은 5년, 10년이 아니라 최소 15년 뒤로 미뤄지는 셈입니다. 그 사이 러시아는 Su-57의 양산을 가속화하고 기존 수 계열 전투기들을 개량하여 전선에 대량 투입하면서 질적, 양적 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토 동맹국의 지원만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폴란드는 보다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절박한 시점에서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KF-21 보라매가 폴란드의 눈길을 강렬하게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KF-21 보라매는 이미 120대 양산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공대공, 공대지 무장 통합 작업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연간 30대 이상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은 시간과의 싸움에 직면한 폴란드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5조 원 수준의 예산만 확보된다면 40에서 50대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2030년대 초반부터 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F-16 현대화처럼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KF-21은 압도적인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KF-21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유럽 항공기 산업에서 기술 이전을 거의 받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을 떠올린다면
한국이 제시하는 조건은 그야말로 획기적이었습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기종은 폴란드 현지 조립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FA-50 폴란드형 블록 20계약에서 현지 정비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이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KF-21 역시 현지 조립 라인 구축과 부품 생산 참여, 나아가 폴란드 자체 무장 통합까지 협력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폴란드가 자국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주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로 평가됩니다. KF-21을 둘러싼 폴란드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가진 균형 잡힌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F-35가 스텔스 전투기의 상징이자 최첨단을 대변한다면 KF-21은 첨단 기술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가격은 서방의 동급 전투기 대비 훨씬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생산 속도와 기술 이전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이 폴란드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스텔스 전력이 아니라 러시아의 압박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투입 가능한 전력이었기 때문입니다. KF-21의 무장 통합 능력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공대공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정밀 유도 폭탄까지 단계적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미국제 무장과 나토 표준 무장을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뛰어난 유연성을 보장해 줍니다. 특히 KF-21은 F-16, F-35와 높은 호환성을 바탕으로 작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나토 연합군 작전에서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폴란드가 KF-21에 거는 기대가 단순히 전투기 성능에 국한되지 않고 동맹 작전 수행 능력까지 확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독특하고 진보적인 방산 외교 전략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현지 조립, 기술 협력, 유지 보수 체계 구축까지 포괄하는 종합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과거 유럽 주도 항공기 산업이 철저히 배타적으로 기술을 독점해온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폴란드가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단순히 전력 보강을 넘어 자국 항공산업 기반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 기존 강대국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항공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폴란드가 한국과 손잡는 것은 단순한 전략적 선택을 넘어 운명적인 선택처럼 비칩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날로 거세지고 있고 나토 내부의 기존 협력만으로는 구조적인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KF-21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폴란드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생존 패키지로 강력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을 2030년대 초반에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지라고 평가하며 도입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은 단순히 자국의 전력 보강을 넘어 국제 정치적 지형에 거대한 파급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 주도의 유럽 항공기 산업 생태계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미국 역시 KF-21의 빠른 부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폴란드가 나토 내에서 독자적인 선택을 할 경우 자국 방산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복잡한 정치적 고려를 기다릴 여유는 단연코 없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그 해답으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번 기회를 단순한 수출 계약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KF-21을 비롯한 첨단 전력의 수출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K2 전차,
FA-50 전투기, 그리고 KF-21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성과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소비국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동유럽 전체의 안보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이 세계적인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전쟁의 양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과 정밀 타격 무기가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미래 전쟁은 속도와 기술, 그리고 융합된 체계가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AI 기반 정찰 드론, 무인 전투 차량, 복합 전력 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가 직면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미래 전장에서 두 나라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 생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는 즉각적인 전력 보강과 함께 독자적인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질 수 있고, 한국은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히 거대하지만 폴란드가 한국과 손을 잡는 순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압박받는 약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동맹은 동유럽 안보 지역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며 앞으로 전개될 국제 정세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가 선택한 길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운명적 결단이자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도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이 가져올 전략적 의미는 단순히 현재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방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구조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며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제 무기에 의존하다가 서방 무기로 전환하면서 겪었던 제약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들 국가는 서방 무기를 도입하면서도 정비 기술 이전이나 부품 공급에서 철저히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와 FA-50 계약에서 보여주었듯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스스로를 방위 산업의 주체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나토 내부의 전략적 균형에도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들은 대부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특정 강대국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KF-21을 도입하고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게 된다면 폴란드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가진 새로운 공급자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나토의 전력 구조를 다극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기술 이전과 현지 협력 모델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 군사적으로도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 내부 여론 역시 이러한 변화를 열렬히 반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당장의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KF-21과 K2 전차를 폴란드 안보의 새로운 축이라고 표현하며 뜨거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한국과 손잡는 순간 단순히 군사력 보강이 아니라 유럽 안보의 주도권을 일부 확보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의 의도에 끌려다니는 약자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협력은 방산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로 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무기를 수출해왔지만 폴란드를 계기로 유럽 본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게 안정적이고 거대한 수요처를 의미합니다. KF-21, K2, FA-50과 같은 한국의 첨단 무기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전장에서 검증된 신뢰성과 독보적인 기술력까지 입증하고 있어 앞으로 유럽 각국에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전략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파트너 국가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은 기존 강대국들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차별점입니다. 이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 한국이 가진 위상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안보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폴란드와 한국의 동맹은 필연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압박, 유럽의 제한된 지원, 그리고 긴급한 안보 공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폴란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 협력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동유럽의 안보 지형은 물론 전 세계 방산 판도에까지 거대한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